여러분이 지난주부터 고민했었던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아요. 여러분 개인 숙제를 받아 정말 되게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그걸 여기다 다 담고 싶은 생각에서 장표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장표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 맨 뒤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었으니까 혹시 개인 과제 후에 조별 과제 하다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크게 4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우리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봤는데 왜 기술 마케팅이 기술 경영에서 중요할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기술 마케팅이 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기술 경영 관점에서 어떤 절차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여러분 개인 숙제할 때 보셨었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기술 마케팅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술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독창적인 기술이야. 당연히 시장에서 인정받겠지라고 하지만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100이라고 봤을 때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8.8%의 영향력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성공으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기술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EO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 거기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서 지난 개인 과제에서 이 슬라이드를 같이 첨부를 했었습니다. 자, 폐쇄적 혁신하고 개방적 혁신 많이 다루셨었죠. 우리가 점점 폐쇄적 혁신에서 개방적 혁신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적 혁신에서도 우리가 계속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점차 내부 개발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매출은 제품의 수명주기,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져서 매출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기업 개발자 아니면 경영자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마케팅과 관련된 화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 뭔가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여러분이 개인 과제에서 내줬었던 이미지를 몇 개 따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 마케팅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장표를 보니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기술이라고 하는데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 같은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이 3D 프린팅이 어떤 것이고 당신들한테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가져오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 첨단 기술이 체화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가지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마케팅이라는 얘기 들으면 경영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 앞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붙고 나니까 이게 기술 자체를 마케팅하는 건지 기술 체화된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사 개념 간의 분류를 통해서 기술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기술 경영에서는 정확히는 하이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첨단 기술 제품, 예를 들어서 갤럭시 기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글라스가 나왔을 때 첨단 이 기술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 경영에서의 기술 마케팅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테크 마케팅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첨단 제품이 체화된 제품 대상을 마케팅을 하는 거라면 기술 경영, 기술을 우리가 매니지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 자체가 그 거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술 마케팅의 기술은 첨단 제품이 체화된 그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하는 게 좀 빠르죠, 여러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기술 거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고, 그죠?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을 텐데 그거랑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마케팅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봅시다.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기술이 우리가 R&D를 통해서 기술을 획득했으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술 사업화라면 여기서 기술 마케팅은 그 과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술 거래라든지 기술 이전, 그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마케팅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 거래나 기술 이전보다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 마케팅은 기술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을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말하는데, 그럼 해당이 되는 기술은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 그래서 내가 공급자로서 수요자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술을 개발할 여력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좋은 기술을 만들고 싶은 기술 수요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내가 이 사람들 간에 이런 니즈가 있는 걸 알겠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마케팅 활동하는 사람들을 마케터라고 부르죠. 기술에서도 유사하게 기술 마케터라는 행위 주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기술 특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술 경영에서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기술의 수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가치는 내가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요인이 더 크죠. 그리고 기술 개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내가 원치 않았거나 아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B라는 부가적인 기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지만 나의 사업화 여력이라든지 나의 자본 여력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얘를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특허 기술 가운데 상용화되는 것은 10%만 그치고 사장되거나 잊혀져가는 기술들은 90%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휴먼 특허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 신문 기사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휴먼 특허라고 하는 게 전체의 60%에 차지를 한다. 그런데 휴먼 특허를 내가 특허를 발했어.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하죠? 우리한테? 유지비가 발생을 할 수 있어. 내가 영세한 중소기업인데 내가 좋은 기술을 발견을 해서 특허를 개발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당장 상용할 수 없지만 얘를 가지고 있느라고 나에게 부담이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대학교라든지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미활용 특허가 전체의 73%에 달하고 기업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별반 다른 것은 아니다. 특허 가지고 있지만 실은 두 개 중에 한 건만 상용화하고 이렇게 휴먼 특허들이 많지만 얘네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그 기업들의 잠재적인 부를 앗아가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과제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 기술 창업화하면서 소닉티어 얘기했을 때 기억나죠? 소닉티어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 개발을 했지만 당장 그 시장이 창출됐었나요? 시장이 창출되지 않아서 그 창업자는 어떤 선택을 했었어요? 그 기술을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이해선 박사과정이 얘기했을 때 기술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자금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의 사례에서 보면 두 가지 다른 방향을 내놨어. 이 사례랑 이 사례, 여러분의 숙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첫 번째, 이 둘 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시장을 만나지 못했어요.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허균. 어떻게 했었죠? 굉장히 멋쩍은 얼굴이겠다. 세상에 잘 기억나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거로 돌아오면 소닉티어처럼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에 해당할 것이고, 수리 학생이 해준 안드로이드 같은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해당 기업이 이 기술을 바로 이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했었죠. 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경영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내가 내 주머니를 가지고 우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두 가지를 선택할 것인데, 자, 기술을 이제 내다 판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기술을 내다 팔까? 내가 사업화 여력이 없을 때 방금 본 것처럼, 아니면 연구가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획득한 기술일 때,
그리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걸 기술을 마케팅을 해서 다른 기술에다가 판매하거나 이전하면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말하는 기술의 대상이 돼요. 근데 기술 마케터들이 얘기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내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가 가장 유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10%만 상용화될 수 있고 90%는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들인데 10% 내가 가지고 있고 싶지 나머지 90%를 가지고 내가 이거 휴먼트가 팔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그 기술이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왜냐하면 수요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돼서 기술 마케팅을 통해서 기술을 가진 자와 얻고자 하는 자가 서로 만나게 되면 비용 절감을 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양쪽의 윈윈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기술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고 사고팔 수 있어서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는 방안이 기술 마케팅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 결정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기술 마케팅이 될 수 있는데 첫째,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지 살지 어떻게 획득을 할지 아니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있을지 팔지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우리가 기술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기술 마케팅이 뭔지를 생각을 했으니 그럼 얘네들이 정말 동떨어진 개념인가? 여러분 간의 연관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신기술 사업화가 있고 기술 마케팅이고 하이테크 마케팅 아까 얘기했었던 것이 있죠. 얘네들이 실은 우리가 이런 개념적으로 분류는 하지만 얘네들이 공통된 영역이 존재를 한다. 신기술 사업화, 우리 R&D로부터 기술이 제품이 되고 시장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테크 마케팅,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 제품이 첨단 기술이 체화된 제품에 대해서 기술과 그 제품은 서로 동떨어진 것일 수 없으니 하이테크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기술 마케팅이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동현. 여기서 제시한 기술이 와코메 디지타이너 기술. 그렇죠. 이 기술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아까 봤었던 그림에 의하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하이테크 마케팅하고 기술 마케팅 차이로도 볼 수 있고 그건 만약 그 관점을 갤럭시 입장으로 본다면 하이테크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의 관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와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와콤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기술 마케팅이 하나의 수단이 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성준 학생이 해온 과제도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케팅 본의 아니게 걸렸어. 마케팅, 기술 마케팅하고 전통적인 마케팅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목표 그룹 자체가 제품 사용자가 아니라 기술 마케팅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냐면 R&D 전문가라든지 생산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마케팅의 수단은 노하우, 특허,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가격은 시장 규칙에 따라서 기존의 마케팅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갔다면 우리 기술 마케팅에서는 그 상황, 맥락적인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거래되는 환경도 다르고 기술의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 상황이 많이 관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따른 가격이 그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하는 것도 우리는 사람 간의 관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기술을 거래하거나 이전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 우리 회사에 대한 평판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 관리 수단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는 무형의 자산 가치를 얘기하고 우리가 특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하면서 이외에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차분의 의사 결정 과정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이 기술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게 되면 기술 시장이라고 하는 데 나오게 됩니다.
기술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시장인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기술 자체에 대한 특성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기술 정보에서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 정보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기업에게 전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특성이 있고 정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특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내가 공급자가 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내가 정말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이 사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당신이 사라고 이야기해준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노하우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을 하니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기술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기술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몇 가지 사례를 봅시다. IBM 사례 여러분 많이 보셨죠? IBM 같은 기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시장에서 가장 거래되기 쉬운 것이 특허라고 했잖아요. 그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당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것을 여러분에게 공표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사례가 있고, 자, 기술 마케터들은 고민을 하죠.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 하나의 사례가 오션토모라고, 이 일반적인 기술 거래는 성사를 시키기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자원을 많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4%의 거래 성사율을 달성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등록 특허들을 가지고 락 단위로 400건의 근무를 비슷한 것끼리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이거를 특허를 경매에 붙이게 했어. 경매에 붙이게 해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4%의 매매율을 달성을 했죠. 자,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자기의 이 관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얻어야 하니 이 사람이 고민을 했었던 것은 자, 수익이 발생을 하면 판매자 측에서 10%, 구매자 측에서 15%의 경매 프리미엄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최소 판매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면 $1,000 정도 경매 등록비를 청구하는 방식, 그리고 만약에 책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당 $3,000, 그리고 입찰 참가비 $1,500, 그리고 경매를 참가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입찰 참가비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공유되는지 알고 싶어. 내 기술을 다음에 팔 수도 있고 수요할 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장을 열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 마케팅이 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조직 관점에서 아니면 해당 기업 관점에서 어떤 절차로 할 수 있을까? 자, 기술 마케팅의 수행 단계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전략을 수립했는데 우리 운영을 해가려고 하는 뭐가 필요하죠? 조직이 필요하죠. 우리 내부에서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 절차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전략 수립 첫 번째 기술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 프로세스를 짜고 우리가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로드맵 작성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기술을 검토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판매 기술을 선정하고 시장 세부나 표적 시장에 선정하고 목표 그램을 설정하죠. 일련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마케팅의 프로세스와 크게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술 잠재력은 뭘 말하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기술적 하부 시스템으로서 내가 가용한 기술의 보유자, 그리고 기술적 잠재력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과정 및 구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린 그 다음 단계로 로드맵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봤을 때 시간적 관점에서 어느 기술, 어느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 어느 기술이 필요하고 여긴 처분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빈 공간을 찾아내는 데 로드맵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판매 기술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포트폴리오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술의 매력도를 가지고 그리고 기술의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 세분화와 표정 시장에 대한 선정.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스킵할게요. 그래서 목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구매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의 R&D 관리자라든지 생산 관리자가 되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구매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내부적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싶은 것인지 해당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나의 기술을 사려고 할까, 구매하려고 할까, 그들의 구매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래서 잠재적 기술 구매자에 대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잠재국의 기술 흡수 역량 혹은 재무 상황, 기술의 활용 의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기술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얘기했을 때 간혹 보면 기술의 재무 사항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술을 이전해 줬을 때 그 해당 기업에서 내 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파크 사례 많이 아시죠? 제록스하고 파크 사례. 그죠? 제록스하고 파크 사례를 보면 제록스가 파크라고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 파크 연구소가 마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을 헤드쿼터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사업화하지 못하고 내부 간의 의견 충돌이 심해서 좋은 기술을 시장 사업화 기회를 놓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사항뿐만 아니라 내가 기술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술 사업화에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그룹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과제에서 애들이 이 과제에서는 목표 그룹을 어떻게 설정했었죠? D&B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먼저 예측을 하고 기반해서 그거에 잠재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자들을 통해 조사하고 그것을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그들 니즈를 반영해서 이 사례에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처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내가 이런 기술을 사업할 건데 나의 역량으로 부족하니 다른 이해관계자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 간의 의견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목표 그룹을 먼저 설정했다는 데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기술 사업화될 영향력 있어 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마케팅에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기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면 기술 마케팅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 수집을 위해서 별도의 수집 조직을 내재하거나 아니면 외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전담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자회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영세해, 내가 조금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힘들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인 아웃소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유사하게 대기업 같은 경우 CTO 같은 역할이 그런 것을 수행을 하고 기술기획부서나 이런 것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이런 현상들이 아웃소싱으로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판매 기술을 구성을 했지만 이제 기술 마케팅 절차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혁신적인 기술이고 너무 사업화가 다 잘 될 것 같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세부 사항을 알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 마케터예요. 기술 마케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기술이 필요해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 구매자가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상품 가치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 휴먼 특허야. 그래서 나 비용이 너무 발생하니 이거 처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다면 우리 기술 마케팅을 성공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수요자도 똑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상품 가치가 필요하고 그 상품 가치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소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술 마케터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나 보면 결국은 어떻게 셀링 포인트를 잡아내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본인들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죠. 국내 한 기업에서 기술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상품 가치 평가표예요.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기술성,
그 기술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합기술보다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체 가능성, 권리 침해 여부가 남았는지, 규제, 해결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성, 시장 규모라든지 예상 성장률, 제품력, 수명 주기, 진입 제품 퇴출 장벽에 대해서도 보고, 사업성, 투자 규모, 리스크 크기, 기존 설비, 기술 양립성, 부가가치율, 소요기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실태를 봅니다. 그 비전이나 조직 문화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적 상황이 되는지, 이걸 체크를 해서 평점이 70점 이상 넘으면 기술 마케터들이 이 기술 상품화 가치가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 상품화 가치가 있으면 누구한테 팔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잠재 고객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을 구매하려고 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인데, 일반적인 거 빼고 업계 위치, 선도자인지 추종자인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경영 스타일이 공격, 보통 보수인지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자, 프로파일 작성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요새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많이 아는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DB를 가지고 잠재 수요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마케팅을 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요새 시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절차.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기술 마케팅의 절차. 이제 조직도 있겠다. 뭘 팔지도 알겠다. 마케터에게 검증도 받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가격.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 아까 우리 마케팅하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마케팅하고 얘기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시장의 잠재자들, 기존 마케팅은 소비자들 니즈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됐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실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 여기에서는 구매자가 지불하려고자 하는 가격 범위랑 판매자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 범위 내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도 보여주겠지만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기술 창업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기업,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좋은 기술 가지고 있다고 거기로만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 기술의 중요성, 아니면 전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공통된 이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술 마케팅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 기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볼 텐데, 진성 학생이 보여준 것은 KT의 나라끌이 기술 마케팅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제공했죠? 되게 저렴하게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했죠. 필요로 하는 이 자판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서 그냥 편한 식으로 대신 매출이 들어가면 세금을 받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센싱 전략을 사용을 했었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의 수단은 첫 번째 라이센싱이 있어요.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라이센싱은 기술 이전을 받는 사람이 기술을 사용한 권리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기술 사용권 완전히 구입하기도 하고 일정 처음에 이제 정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정 금액을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고, 프랜차이즈,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 기업들, 그죠? 요식 기업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이것도 라이선싱의 한 형태이지만 기술 판매자가 계속적으로 구매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2개 이상의 이해 당사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식과 차원을 공유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턴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플랜트 및 건설 프로젝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완성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술 컨소시엄 공동 R&D 프로젝트는 성숙한 기술에서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의 경제활동 주체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빠르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별과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세부사항은 여러분 앞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자, 이걸 우리가 사분면에 그려놔 봅시다.
기술 활용에 대해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별 과제를 하면서 나만의 아이템들이 다 있으실 텐데, 자, 보면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와 기술의 공유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분면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가 높고 기술의 공유 정도가 낮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 전에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기술 공유 정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X와 Y식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면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는 기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특정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를 하면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 그리고 내가 조금 폐쇄적으로 내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술의 공유 정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술의 활용의 통제 정도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활용을 총대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지면 내가 기술 활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유사한 맥락으로 우선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기술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높아지고 기술의 공유 정도가 낮아지면 내가 당연히 자체 생산을 하는 게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B 영역 보시면 돼요. 기술 활용 정도에 대해서 통제 정도는 높지만 기술의 공유 정도 또한 높다면 조인트 벤처나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등이 유리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활용의 통제 정도가 낮고 기술의 공유 정도가 높다면 기술을 공표하거나 아니면 공동 라이센스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기술 활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낮지만 공유 정도 또한 낮다면 배타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제가 조금 더 세부사항을 해서 다시 붙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단계를 보면 사후 관리가 됩니다. 우리 마케팅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후 관리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해주고, 그리고 특히 로열티나 같은 것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했다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술 판매자는 계약에 명시된 기술 정보자 외에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해야 되는 요인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술을 주고 나서 기술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자원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자,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기술 마케팅이 무엇이고 기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프로세스나 아니면 일련의 마케터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우리 이번 수업에서도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인간 중심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창업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기술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술 마케팅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성공했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대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리, 기업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명확성, 얼마나 기술이 명확한지, 그리고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된 당사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기술 마케팅에 있어서 결국은 핵심 요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조별 과제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 기술 마케팅 수단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조별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아까 너무